분위기를 주도하고 남을 리드하고 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들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말하기를 잘한다 혹은 나의 심리를 다진다 이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시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한쪽은 자신감 있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내가 그 상황을 리드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한편은 전체적으로 융화하게 하고 남들이 나와 쉽게 친해지게 하고 친구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화력이 강한 모습이에요. 실은 이 두 가지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화수 강좌를 많은 분들한테 해오면서 그 대표되는 사람들의 목표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같은 상황에서 발휘되는 장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남을 리드하는 걸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실은 그 분위기를 읽는 능력은 강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것은 그만큼 적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게 더 분위기를 띄운다는 생각, 내가 말하는 게 분위기를 더 잘 읽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약간 경청이나 이런 데서 좀 약한 성향을 보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 좀 내향성이 강하고 그래서 생각이 좀 깊으신 분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약간 나쁜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인화력이 좋고 남들이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마음 한구석에 나도 분위기를 주도하고 싶은데 혹시 사람들이 나를 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서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방향에서 장점을 가지신 분들이 실은 서로를 자기의 롤모델이랄까, 자기 목표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어떤 쪽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좀 최대한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앞자리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고 그리고 리드를 하고 리더 역할을 했던 분들은 새로운 자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런 딜레마가 생깁니다. 자기가 익숙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장되지 않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리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한 발 빠져서 전체 그 조류에 반대하는 세력을 다시 만들거나, 일종의 이제 아싸 모임의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 앞에 나서서 존재감을 만드는 게 이제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상황에 갔을 때 그 익숙한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그 갭이 굉장히 큰 거죠. 보통 사람들은 리드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그 평균치가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하면 항상 남을 리드하고 남 앞에 서서 분위기를 주도해왔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100이란 말이에요. 남을 주도하는 했던 상황이 100. 그러면 내가 주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제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평균값보다 한 50 정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항상 리더해왔던 사람은 100이 낮은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오히려 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더 뒤로 물러서는 거에 더 나아가서 그 전체를 리드하는 사람 혹은 이미 짜여진 그 전체 룰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성향이 드러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마음속에서 스트레스가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가 꾸준히 하던 게 뭔가 바뀌었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나서는 것과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관망하거나 아니면 그 세력이 그 모임이 약간 안 좋게, 혹은 그 모임 입장에서는 내가 안 좋은 거겠죠. 지금 그렇게 되는 그 갭 차이는 이 안에 용기나 아니면 자신감, 그 모임이 나와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익숙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차이에서부터 내가 원래부터 익숙한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반발심이 나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고통을 주니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공격성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자기가 리드할 수 없는 자리에 가면 좀 공격성을 드러내서 몇몇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꼭 그분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역할을 꾸준히 맡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일종의 동전의 양면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는 또 어느 정도의 공격성은 그 상황을 쉽게 리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상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상당히 불리해지죠. 그래서 내가 남을 주도하고 리드하는 것을 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한다는 건 지금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지금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데 오히려 나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리드하는 입장이다. 나는 항상 분위기를 휘어잡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잘 떠올려 보세요. 내가 100군데의 모임을 갔을 때, 100군데의 그룹에 갔을 때 내가 항상 리더가 된다. 그럼 내가 정말로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좋아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내가 굉장히 독선적인 태도로 남들의 말을 막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한 상황을 기억에서 지워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 내가 남들과 잘 어울리고 남들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 한구석에 그 감정적인 불만족이 쌓여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는데 그래서 집에서 되새기고 그래서 마음이 막 아프고 언젠가 저 사람을 이렇게 복수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하는 이쪽 사람을 굉장히 동경하기도 하면서 또 미워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복잡한 심리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느냐?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어느 쪽의 상황이든 지금 현재 어느 쪽 상황 이쪽이어서 이쪽을 추구하든 이쪽이어서 이쪽을 추구하든 좀 떠올리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이야기로 좀 이미지화를 시키면 여러분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실 거예요. 굉장히 똑같이 생긴 왕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서로가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역할로 삶을 살다가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많이 추격하면서 스토리가 좀 결말이 바뀐 것 같네요. 어쨌건. 자, 여기에서 왕자는 자기가 할 말을 하고, 그리고 이런 말이나 이런 주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이제 왕자를 상징화했고요. 이쪽 거지는 남들에게 뭐 퍼주고 쉽게 어울릴 수 있고 항상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어울리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주도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왕자와 좀 대비되는 이쪽은 거지 역할하고 생각했어요. 거지라고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고 또 이쪽에 있다고 또 나는 거지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냐?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을 때 행복을 느꼈습니다. 거지는 왕자 옷을 입었을 때 행복을 느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이 행복이 영원하냐? 아니죠. 얼마 후에는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남을 리드하고 남 앞에 서서 이런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런 사람이 남들과 쉽게 친해지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쉽게 어울리는 그런 친구 풀을 만들고 인화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되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할 거냐라는 거죠. 자기가 더 이상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하고 누군가 주도하고 나는 남들하고 잘 어울리는 남들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만족할까? 그럼 반대로 남들이 나와 친해지고 이렇게 잘 어울리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남을 분위기를 주도하고 남들이 내 앞에서 말을 잘 안 하고 내 얘기를 그냥 듣는 것에만 만족하고 항상 내가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좋겠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만족감을 줄 거냐?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진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지금 내가 가진 장점을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반대편을 추구하기만 하면 결국은 다시 그걸 그 방향으로 내가 훈련해 가는 동안
자꾸 다시 원래 내게 낫잖아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편, 예를 들어서 이게 서로가 상대편 아니지만 이쪽 목표, 내가 원래 여기 있는데 이쪽 목표로 가려고만 애를 쓰면 이건 버리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그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왕자가 돼야 되냐 거지가 돼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답변은 뭐냐면요. 왕자로서 언제든 거지 코스프레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위기를 주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분위기 주도를 굳이 내가 하지 않고 남들에게 분위기 주도할 역할도 주고 그리고 남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편안하게 나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이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거지로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 거지의 삶이라면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원래 왕자인데 거지 코스프레를 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언제든 거지 코스프레를 할 수 있어요. 나는 거지인데 언제든지 왕자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거지로서의 시간이 나쁘지 않아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결국은 만족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전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일단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들하고 쉽게 친해지는 이쪽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읽고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건 어떤 건가 그게 LPC 화술강좌 이런 것도 많이 기술 같은 걸 알려드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이것저것도 가능해지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자가 될지 거제가 될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상대편 코스프레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일 좋은 건 왕자로서 언제든 거지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할 때 언제든 거지가 될 수 있는 사람. 이게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된다는 거죠. 왕자로서의 삶은 아마 되게 외로울 겁니다. 거지로서의 삶은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고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좀 스스로를 감추고 남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불안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든지 나는 왕자로서 그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나 이게 갖춰진다면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한 가지 이렇게 선명한 모습이 있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러분들의 가진 장점을 굳이 버리면서까지 한쪽 방향을 선택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균형이 중요하고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한쪽을 해야만 한다. 내가 그걸 하고 싶다. 이건 좋아요. 근데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거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고 그냥 남들이 나를 편안히 느끼는 게 좋다. 이러면 실은 행복해요. 그런데 나는 남을 리드하고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있는데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추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를 어떤 이미지화 시켜서 그려놓으면 조금 더 선명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런 걸 뭐 메타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신화에서도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벌 받는 모습 혹은 뭐 신한테 노예물 사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안에 뭐 착하게 살아라 뭐 그 위에도 다양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왕자와 거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고 저도 지금 단순하게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어느 한쪽 강한 혹은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고 자유로움 이런 게 아니라 그 왕자로서 거지 코스프레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런 화술 훈련이든 아니면 심리 훈련이든 이런 거에서 임하시면 그 훈련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더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고 내가 추구하는 건 어떤 모습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나는 왕자인데 그래 왕자로서 거지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 거지 코스프레도 배워보고 그러면 당분간은 나는 거지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죠. 나는 언제든지 왕자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물론 원작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LBC 화술 강좌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강의를 들려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